안녕하세요. 가치투자를 추구하는 가투르의 사물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6월 4주차 경제지표 캘린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역시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 페드의 총재 파웰의 증언과 연설이 있었던 만큼 연준의 발언이 증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동안 지수펀드인 ETF만을 매입했던 연준이 이번에는 회사채를 매입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증시는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대놓고 돈을 퍼부어서 증시를 끌어올리겠다는 연준의 의지 표명과 함께 이어 발표되는 소매 판매 지표,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지수 모두 크게 상승하면서 호재를 이어갔고, 중국이 무역 합의 1단계를 이행할 것이라는 소식과 함께 지난주 증시는 상승 랠리를 이어가면서 나스닥 지수는 다시 한번 10,000포인트를 넘어갔습니다. 반면 코스피의 경우 지난 월요일 큰 폭으로 하락한 뒤 미 연준의 상승 소식과 함께 상승한 미 증시에 영향을 받아 화요일 그 하락폭을 회복하긴 했지만 그 이상은 상승하지 못하면서 나스닥과는 달리 지지난주 금요일 갭 하락분을 메꾸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연 이번 주에는 어떤 경제 이벤트들이 있을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코로나가 한창 진행 중이던 4월, 중국은 경제 회복을 위해서 대출우대 금리를 3%대로 내렸습니다. 지난 5월에는 코로나의 회복세가 보이면서 증시도 함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금리가 동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시 베이징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경제 회복을 위한 금융정책 강도를 높이겠다고 발언한 만큼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번 중국 인민은행 대출우대 금리의 결정은 이번 주 중국 증시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부동산 지표 중 하나인 미국 기존주택 판매 지표는 이번 주 5월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발표했던 건축 승인 건수와 같은 미국의 다른 주요 부동산 지표들의 경우 4월 최저를 찍은 뒤 5월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현재 미국 기존 주택 판매 지표는 4월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5월달 예측하고 있습니다. 과연 실제 발표는 어떻게 나올지 확인해야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월요일 발표하는 기존주택 판매 지표에 이어서 화요일에는 신규주택 판매 지표가 발표됩니다. 5월달이 4월보다 더 하락할 것이라 예측하는 기존주택 판매 지표와는 다르게 신규주택 판매 지표는 다른 주요 부동산 지표와 마찬가지로 5월 회복세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제 발표를 확인해야겠지만 다른 주요 지표들의 5월 성적이 괜찮았던 만큼 기대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생산자 물가지수는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2월부터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3월보다는 4월 성적이 괜찮지만 아직까지는 마이너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미국에서 소매 판매와 같은 소비자 관련 지수들이 매우 좋게 나온 만큼 이번 5월에는 우리나라의 주요 생산, 소비자 관련 지표들에도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요일입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는 최근 2주간 마이너스를 예측했지만 실제 발표에서는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계속 플러스의 수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이면서 이번 추가 감산 합의가 다시 영향을 주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유가 상승의 호재들이 많았습니다.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를 진행할 것이라는 발언과 함께 중국과 미국의 무역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졌고 소매 판매 지표가 아주 좋게 나오면서 소비자 심리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전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유가는 현재 40달러대에 근접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40달러대라는 심리적인 장벽이 아직 남아있고 무엇보다 코로나의 확진자 수가 갑작스럽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번 추가 감산의 기간이 7월 말이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2주에서 3주 내에 감산의 기대감이 많이 희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만약 유가가 단시 내에 40달러를 강하게 돌파하고 41달러대에 안착만 한다고 해도 43에서 45달러대까지의 상승은 쉬워 보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과연 이번 유가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요?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중국과 홍콩에서는 단오절로 휴일을 맞이합니다. 증시 또한 따라서 휴장입니다. 중국과 홍콩에서는 단오절이 되면 드래곤보트, 용선축제가 열립니다. 매우 큰 행사인 만큼 코로나에 대한 걱정도 커지는 가운데 과연 중국과 홍콩에서는 어떤 대처가 있을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미국의 세 번째 1분기 GDP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2020년 첫 1분기 GDP는 마이너스 4.8%로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후 두 번째 1분기 발표도 마이너스 5%로 약간이지만 전보다 더 안 좋아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세 번째이자 마지막 1분기 GDP 발표 또한 예측치는 마이너스 5%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발표인 만큼 실제 발표 또한 예측치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만약 예측보다 좋게 나오는 상황이 나온다면 증시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미국의 제조업 내구재의 현황을 알려주는 미국 근원내구재 주문지표는 지난달 평소와는 다른 매우 큰 진폭이 나왔습니다. 예상치에 비하면 매우 좋게 나왔지만 실제 발표가 마이너스 7.4%에 이르면서 매우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5월은 2.1%로 다시 많이 회복하는 모습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주요 지표들의 경우 5월 회복하는 모습을 대부분 보이고 있고 예측하고 있는 만큼 실제 발표 또한 기대가 됩니다. 사상 최악의 수치를 찍은 뒤 몇 달 동안 만족스럽게 하락해온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주 그 하락세가 둔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주 약 300kg에 가까운 수치가 줄어들고 있던 2주 전의 상황과는 다르게 지난주에는 예측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30kg 정도밖에 줄어들지 않은 1508kg를 발표하면서 미국의 실업자 감소 추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미국의 고용지표를 가장 먼저 민감하게 보여주는 지표인 만큼 미국의 고용시장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과연 이번 주 발표에서는 이러한 감소 둔화 현상을 보여줄지 아니면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줄지 꼭 확인해야겠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의 경제 전망에 대한 심리를 나타내는 한국 소비자 신뢰지수가 이번 주 금요일 발표됩니다.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기승을 부렸던 지난 2월부터 하락이 시작된 소비자 신뢰지수는 지난 4월 최저치를 찍고 5월 코로나의 회복세와 함께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6월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드러나긴 했지만 증시는 계속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인 만큼 이번 6월 발표분에서도 5월과 마찬가지로 회복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경제 이벤트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난주 있었던 미국 연준의 개별 회사채 매입 발언 이후 증시가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준의 그러한 투자가 증시 상승을 이끌어낸 만큼 이번에 새로운 경기 부양 정책은 다시 한번 증시가 상승하는 땔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다소 여러 경제 지표들이 좋지 않게 나오거나 지금과 같이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의 증가 추세가 빠르게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잠시 증시가 주춤하는 모습은 보일 수 있겠지만 꾸역꾸역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예상과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연준과 같은 기관에 직접적인 투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에 미국 증시만큼의 상승은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전에 비해서 북한 리스크에 대해 증시가 내성을 가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다행입니다. 그럼에도 점점 북한의 도발이 강해지는 만큼 북 리스크에 대한 대비 또한 준비해 놓아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투르의 사무엘정이었습니다.